지금으로부터 대략 4, 5년 전 제가 한창 취업 준비니 공모전이니 하며 바빴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매일매일이 피곤하고 힘들고 무엇보다 삶의 재미를 찾을 수 없는 날들이었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어디에 강점이 있고 뭘 잘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 이미 다 졸업한 사춘기가 뒤늦게 왔달까? 대학 졸업반에 뒤늦은 사춘기를 겪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날도 흥미도 의지도 안 생기는 전공 관련 서적을 뒤적거리며 한숨만 푹푹 쉬던 와중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훌쩍 떠나고 싶어졌습니다. 평소에 즐겨하던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 제 카톡 아이디와 함께 같이 바람이나 쐬고 올 사람 찾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쓴 글을 보고 누군가 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건 아닙니다. 그저 매일매일 쭉 혼자였으니 말동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가볍게 글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여자였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지만 비슷한 고민이 있는 비슷한 또래의 남자라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저 머리 좀 식히고 왔으면 하는 마음만 컸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카톡이 왔습니다. 저보다 4살 많은 누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가 여행 가자고 올린 글에 대뜸 같이 여행 가자고 연락을 주다니. 그렇다고 해서 경계심이 생기거나 거부감이 생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행 가자고 글 올린 거는 저 자신이었으니. 아무튼 간단한 소개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서는 곧바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동서울 터미널 3시. 약속 시간에 앞서 저는 동서울 터미널에 일찌감치 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더는 책을 볼 생각도 없었고 얼른 떠나고 싶은 마음만 있었죠. 터미널 앞에 도착을 해서는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동서울 터미널에 오랜만에 와보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터미널 근처를 한참 돌아다니다가 담배나 잠시 피울 겸 터미널 앞 오른쪽 구석에 있는 흡연 장소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까부터 느껴지는 시선이 있었는데 그때가 가장 강렬했습니다. 순간 걸음이 멈춰졌고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천천히 저를 보는 시선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반대편으로 걸어가며 멀어지는 어떤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흡연구역 쪽은 터미널 끝인데 그 너머는 바로 강변북로라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아닙니다. 흡연구역에 오는 사람들만 오며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제가 흡연구역 쪽으로 가고 있었으니 반대쪽으로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흡연구역에서 나오는 사람뿐이니까 저랑 마주보며 걸어갔어야 하는데 그 여자는 제가 마주쳤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저를 몰래 따라오다가 제가 멈칫하면 몸을 돌리자 본인도 몸을 돌려 온 길을 되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깊게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누나인가 싶어 담배를 피며 카톡을 해봤습니다. 아직 도착 전이랍니다. 저는 담배를 마저 피우고 다시 터미널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앞에는 유동인구가 꽤 많은 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앞을 걸어가는데 아까 뒷모습을 봤던 그 여자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 속에 섞여서 길 건너 강변역 쪽 횡단보도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들러 손이나 씻을 요량으로 터미널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입구 앞에 서 있는 그 여자 앞을 막 지나가는데 순간적으로 그 여자가 저를 빤히 쳐다보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아까처럼 시선이 그 여자 쪽으로 향하진 않았습니다. 불편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가던 길을 갔습니다. 속으로는 뭔가 불편하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을 씻고 나와서 핸드폰을 봤더니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그 누나가 이제 막 강변역에서 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입구 쪽으로 가겠다고 하고 제 인상착의를 대략 설명해 줬습니다. 다시 터미널 출입구 쪽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는 안 보였습니다. 이쪽으로 오는 횡단보도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쪽으로 건너오려고 신호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갑자기 마음이 설렜습니다. 비로소 여행 가는 느낌이 다시금 들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건너편 사람들을 쭉 눈으로 훑고 있는데
그 중에 아까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도대체 뭘까? 터미널 이쪽을 걸어 다니더니 잠시 전에는 출입구 쪽에서 누구를 기다리듯 서 있었고 나를 주시했던 저 여자는 왜 저쪽에 서 있지 싶었습니다. 비로소 신호가 바뀌고 저는 2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를 찾았습니다. 그 누나 쪽에서는 제 인상차기를 아니까 제 쪽으로 걸어올 터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여자가 제 쪽으로 걸어옵니다. 아직까지 저는 상황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가까워지는 그 여자를 3, 4m 앞에까지 다가왔을 때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제 눈을 보며 똑바로 걸어옵니다. 그 누나였습니다. 조용히 인사를 건네는 그 누나를 보며 당황스러워서 약간의 딜레이가 생긴 후 저도 인사를 했습니다. 얼굴은 약간의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부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제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었고요. 일단은 10분 뒤에 출발인 버스 승차원 쪽으로 같이 걸어가며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아까 잘못 본 건가? 조금 전에 전철에서 내렸다고 들었는데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건가? 그렇다면은 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흔들어 놨습니다. 정리가 잘 되질 않아서 누나한테 물었습니다. 아까 터미널 앞에 있지 않았냐고, 언제 도착했냐고.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방금 도착했다고 하더군요. 분명히 아까 제가 봤던 여자가 맞습니다. 제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고 50분에 딱 전철에서 내렸다는 말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찝찝하고 머리는 복잡했지만 더는 머리 아픈 생각하고 싶지 않고 빨리 속초바다나 보고 싶었습니다. 아까 일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버스에 오르고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처음인데 누나는 어떠냐고. 누나는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과 여행을 가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외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그것보다도 누나의 표정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말은 조곤조곤 하는데 눈은 어디를 보는지 모르겠고 표정은 너무 굳어있다고 해야 하나? 부자연스럽고 본인도 스트레스를 최근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기에 그래서 그런가 싶어 그냥 넘겼습니다. 누나는 대학을 늦게 들어가 저와 같은 4학년이었고 의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소풍 가는 기분일 거라 기대했지만 똑같이 무거운 주제에 재미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누나의 부자연스러운 표정과 눈빛이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놀러 가는 상황이라는 걸 자꾸 상기시키며 혼자라도 즐거워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웃으며 대화를 이끌었고 가벼운 얘기들로 분위기를 환기시켰습니다. 이따금씩 부자연스럽지만 미소도 보여주며 일단은 속초까지 잘 갔습니다. 도착해서 우리는 동명항 쪽으로 걸었습니다. 잠시 바다를 보고서 회를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누나는 말이 참 없었습니다. 시선은 거의 바닥이나 아니면 전혀 엉뚱한 곳을 자주 쳐다보았고 바다를 보러 연금정에 올라갔을 때도 멀리 보는 게 아니라 근처의 바위나 아니면 발 쪽이라든지 가까운 곳만 이리저리 시선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누나가 뭔가 불안한가 싶은 생각도 들면서 여행을 왜 왔을까? 온 이유가 뭘까? 하는 궁금증이 자꾸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리된 이야기는 그저 저처럼 머리 좀 식히고 싶었다, 공부하느라 지쳤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머리 식히는 방법이 다를 테니 뭐 시키고 있나 보다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회센터에 갔습니다. 회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주문했던 회가 나오고 잔을 채웠습니다. 누나한테 술 잘하시냐고 물었는데 정말 영혼 없이 하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한 잔 두 잔 비워나갔습니다. 알코올이 들어가도 변하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여전히 시선은 불안했고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이야기를 끌어가고 대답이나 겨우 듣는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누나가 같이 온 제가 마음에 안 드는가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렇다면 그냥 가버렸으면 되는 건데 잘만 따라오고 앞에는 있습니다. 연애를 하려고 만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알코올의 힘인지 두어 잔 정도 더 들어갔을 무렵부터는 누나의 시선이 비로소 제 눈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터미널 앞에서 지나칠 때 나를 주시했던 그 눈이 맞구나
하는 확신이 점점 들어서였습니다. 아까 그 여자 분명히 맞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 건지. 하지만 다시 아까 얘기를 꺼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술이 들어가면서 기분이 조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굳이 찝찝한 이야기를 스스로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왔던 회도 거의 다 먹었고 술잔도 다 비우고 우리는 밤바다를 조금 걷다가 숙소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역시 술을 마셔서 그런지 아까보다는 확실히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누나도 여전히 굳어있기는 했지만 아까보다는 확실히 나아진 느낌이었습니다. 눈도 잘 마주치고. 뭔가 아쉽다며 맥주를 조금 사서 들어가서 마시기로 하고 편의점을 들러서 간단한 안주와 맥주 몇 캔을 사서 들어갔습니다. 여는 모텔방과 마찬가지로 침대 하나, 좁은 테이블 하나 있는 그런 싸구려 모텔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술이 더 잘 받는 건지 조금 취하는 건지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눈을 더 잘 마주쳐주며 나를 잘 쳐다봐 주었습니다.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나를 쳐다봐주고 내가 약간의 취기로 주절주절 재밌는 이야기를 하며 재롱을 부리는 것을 다 지켜봐 주었습니다. 나는 연애를 안 한 지 2년가량 되어가는 시점이었어서 마음도 들떠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렇게 혼자서 술 먹으며 스킨십도 조금씩 시작되고 제 재롱잔치도 계속되고 있는데 문득 아까의 불편한 감정이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그 감정의 실체는 누나의 시선으로부터였습니다. 터미널 흡연구역에서 뒷모습을 최초로 보고 무시하고 담배를 피웠고 다 피우고 화장실을 들르기 위해 터미널 출입구로 지나칠 바로 그때 느꼈던 그 기분 나쁜 시선. 몇 초간이나 내가 지나가는 그 순간순간에 지속되었던 그 시선이 지금 둘밖에 없는 이 어두운 모텔방에서 느껴졌습니다. 그 여자 맞습니다. 이 누나, 그 여자가 분명히 맞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겠지만 소름이 돋아서 순간 굳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누나의 눈동자 초점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식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누나는 맥주를 따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모텔방으로 들어와서 테이블에 앉고서는 지금까지 내내 제 눈만 보고 있던 겁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 얼어버렸습니다. 누나와 눈이 마주친 상태로 그대로 얼었습니다. 눈을 맞추고는 시간이 그대로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누나의 눈빛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까만 점 2개를 보는 것처럼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슨 말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입을 뗄 수조차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하얘져서 아무런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누나가 입을 뗐습니다. 만나고서 먼저 입을 떼는 건 인사 이후로 지금 순간이 처음입니다. 잘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술은 이미 다 깬 상태로 맨정신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미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는 다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저는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지만 몸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나가더라도 다른 방을 잡을 돈은 더 없었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도 순간 들었습니다. 무서운 건 제 쪽이었지만 일단 남자와 여자고 저는 20대 중반에 180이 넘는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나를 해치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사실 이미 많이 무서웠습니다. 씻지도 않고 그대로 누웠습니다. 눈을 마주보며 더 앉아 있을 수도 없었고 그냥 그 눈을 피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누나는 그대로 자리에 앉아서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녀가 모텔방에 단둘이 있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적막했고 서늘했습니다. 태어나서 그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몸은 누웠지만 잠이 오지도 않고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눈을 뜨고 있으면 마네킹같이 앉아 이쪽을 보고 있는 누나가 제 시야에 자꾸 들어와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눈만 감은 상태로 정신만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 기운인지 뭔지 저는 서서히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꿈 내용은 자세히 기억이 안 나지만 정말 소름 끼치게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꿈을 평소에 안 꾸는 편인데 정말 무서운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놀라서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생전 처음 보는 남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마치 마주보고 잠들었던 것처럼 제 얼굴에서 한 뼘도 채 안 되는 거리에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얼굴에 살이 하나도 없어서 광대는 튀어나와 있고 얼굴 전체적으로 조금씩 주름이 지고 볼은 쏙 들어가서 입술만 시커멓게 보이는 아저씨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아저씨의 얼굴은 제 얼굴을 똑바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제 몸은 용수철처럼 튀어나가 결국 침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침대 위는 보이지 않았지만 모텔방 시야에 들어오는 테이블 의자에는 아무도 없었으니 제 옆에 사람이 있었다면 그 누나였을 겁니다. 남자의 얼굴을 보고 너무 놀라 침대 아래로 떨어져 버려서 눈을 뜨자마자 봤던 남자의 얼굴만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옆에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인지 귀신인지. 그렇게 5분 정도 스스로 진정시키고 바닥에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운 것도 아니고 떨어진 자세 그대로 굳어서 가슴만 부여잡고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의 존재는 미동도 안 하는지 아무런 소리도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지만 이대로 계속 있을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시계를 보고 싶었는데 그 행동을 하는 순간 뭔가가 저를 덮쳐올 것만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는 행동을 하느니 벌떡 일어나 그 존재와 마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지만 시선을 침대 위쪽으로 미리 고정시키고 마음속으로 셋을 세고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절대 눈을 감지 말자 다짐하며 몸을 일으켰을 때 그 점들을 봤습니다. 아까 잠들기 직전에 봤던 그 눈빛 그대로 누나가 옆으로 누워서 벌떡 일어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사람 같지 않은 서늘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새벽 5시가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대로 모텔을 뛰쳐나와서 터미널 쪽으로 달렸습니다. 달리며 뒤를 이따금씩 봤는데 저를 쫓아오는 건 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터미널 대합실에서 첫 차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어젯밤 있었던 일과 그 40대 남자의 얼굴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그 누나였습니다. 뭘 봤어? 딱 3글자. 내용을 읽자마자 차단을 하고 번호를 지웠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며 자꾸 그 남자의 얼굴과 누나의 마지막 카톡이 떠올랐습니다. 뭘 봤어란 말이 무슨 뜻일까? 어디 갔어 라든지 왜 먼저 갔냐 라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뭘 봤냐니. 저는 누나에게 잘 때 이상한 걸 봤다는 얘기는커녕 인사조차 안 하고 뛰쳐나왔었습니다. 누나는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그 남자 얼굴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살면서 귀신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순간적으로 봤던 그 남자의 얼굴을 귀신이라고 100%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선가 괴담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을 때 꼭 하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 누나는 그 이후에 당연히 단 한 번도 보거나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기억에 H대학에서 화학공학인가 재료공학인가 하는 걸 전공했었는데 뒤늦게 의학 전문 대학원을 준비한다고 이야기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을 만나 여행 가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키는 165 정도의 보통 체형이었고 당시에 단발머리였습니다. 물론 그 누나가 했던 말들을 다 믿는 건 아니지만 혹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여자를 만났던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써봤습니다.